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오늘은 IQ가 높은 아이가 공부도 잘할까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Q, 우리 흔히 본인도 IQ가 높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고, 또 내 자녀가 IQ가 높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부모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좋죠? IQ 높다는 것은 왜 그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까요? IQ가 사실 학교에 가면은 얘가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Q 높은 거를 좋아합니다. 이 IQ 높다고 하는 것, 공부 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IQ가 낮은 아이들에 비해서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늘 IQ가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Q와 관련된 그런 개념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IQ와 학업 성적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말씀드릴 얘기가 세 가지인데요. 먼저 지능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IQ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IQ와 학업 성취, 학교의 학업 성취와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지능이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능이란 무엇이냐? 지능은 여러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능력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추상적 사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사고 능력. 추상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인 어떤 대상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모든 학습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도 일어나지만 이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의 적응,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적응하는 능력.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지능이라는 것의 정의를 압축해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IQ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IQ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바꾸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IQ는 이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넓은 범위에 이런 개념을 이거를 수치화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IQ는 딱 보시면 숫자로 딱 나오잖아요. 100이냐, 110이냐, 130이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딱 나와요. 자, 이렇게 숫자로 나온다는 것은 측정했다는 거거든요. 측정을 해서 수치화한 것이 바로 IQ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지능이라고 하는 정의 속에 포함된 것 중에서 사실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은 수치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만 사실은 IQ 속에 포함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그 지능의 정의 중에 어떤 것이 주로 들어갔느냐면은 추상적 사고 능력하고 사실은 학습 능력이 주로 IQ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Q를 얘기할 때 얘가 굉장히 높다라고 IQ가 130이다, 130 이상이다, 140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걔는 추상적 사고 능력하고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일 수 있습니다. 보통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상적 사고 능력, 학습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IQ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IQ는 상대평가입니다. 나이가 동일한 연령에 있는 아이들끼리 상대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 규준, 정상 분포로 가는 정규 분포라는 규준 속에서 이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오른쪽 극단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보통 IQ라고 하는 것은 100이 평균입니다. IQ는 100이 평균이에요. IQ가 100이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 내 나이 전부, 내 나이와 동년배에 있는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중간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중간쯤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100보다 높다. 그러면은 보통보다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보다 아래다. 그러면은 보통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이 IQ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느냐면은 보통 85라고 하는 거, 85에서부터 115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이때 모여 있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68%, 100명 중에 한 68명 정도는 여기에 몰려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간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IQ가 115 넘어가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130이 넘는다? 더 높은 거죠. 아주 높은 거죠. 130이 넘는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냐면 보통 2%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 130이 넘는 사람은 2%. 그 다음에 반대로 내려가서 IQ가 70 정도 되는, IQ 70 정도 되는 사람, 70보다도 낮은 사람도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IQ가 85에서 115 사이에 많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115에서 130 사이 점점 줄어들고 130 이상 되는 사람은 전체 사람들 중에서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이 IQ만 가지고 영재를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이 일반적으로 130이라는 기준을 씁니다. 이 130이라는 기준은 보통 이제 그 정상 분포, 정규 분포에서 2표준 편차 플러스 2표준 편차 이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일단 굉장히 높고요. 2% 정도라고 그냥 개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Q 130이 넘는 사람들은 2%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이게 IQ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지능을 수치화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화했기 때문에 비교가 쉽고요. 객관적이고요. 우리가 IQ 그럼 숫자로 딱 나오니까 너는 IQ 얼마인데 나는 IQ 얼마다 이런 식으로 딱 비교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 데서 IQ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IQ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지능을 100%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자, 그러면 IQ하고 학업 성취하고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떠한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IQ하고 학업 성취하고 관계가 아주 높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높으면 사실은 아주 최고 좋죠. 그러나 이 관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가 낮아지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IQ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추상적 사고 능력하고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학교의 학업 성취, 그러니까 공부의 성적이죠. 우리 학교의 학업 성적,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습 능력이라든지 추상적 사고 능력이라든지 이런 지적 능력을 포함해서 비지적인 능력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지적 능력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학습 동기 같은 겁니다. 학습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참고 인내력을 가지고 참고 힘든 과정을 견뎌내려고 하는 거죠. 시험 공부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우리가 박수 쳐주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지만 사법고시 요즘엔 변호사 시험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시험, 변호사 시험 다 그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우리가 박수 쳐주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힘든 시험의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힘든 시험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박수를 쳐주고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자, 학교에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는 이렇게 학습 동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럼 동기. 그 다음에 그런 동기 말고도 학문적 자아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모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인 능력만 높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갖췄지만 다른 것이 부족하면 예를 들면은 IQ는 높은데 학습 동기가 낮다. 그러면 좋은 높은 학업 성취가 나오기 힘들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이 IQ와 학교의 학업 성취와의 상관관계가 얼마쯤 되느냐. 보통 뭐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코릴레이션이 보통 0.7 맥시멈으로 볼 때, 가장 높이 볼 때 0.7 정도가 된다는 거죠. 아주 높이 본 겁니다. 이거는 0.7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얼마나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할 때는 한 49% 정도, 그러니까 약 50% 정도의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더 쉽게 더 말하면 IQ가 높은 아이 중에 2명 중에 1명은 공부를 잘하지만 1명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50%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주 낮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기대치, 그 아이가 이 정도의 IQ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적을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치라고 하는 거, 이 기대치가 사실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에 비해서 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가 있고 그 기대보다 성적이 낮게 나올 수 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그 미성취 영재라는 말, 미성취 아이, 학습 부진아 이런 말도 막 쓰는데요. 그러니까 기대보다 못한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IQ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높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요. 왜? IQ가 낮은 아이보다는 IQ가 높은 아이가 훨씬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IQ가 높다 그래서 100%다 공부를 잘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그 정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IQ 높은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모님들이 잘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학습 동기도 높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비지적인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 높은 학업 성취를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